자, 수능 4점짜리 문제들 위주로만 풀이를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점짜리랑 3점짜리까지도 다 찍을까 했는데 빠르게 푸는 방법 정도는 소개할 수 있을지언정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서 자, 9번부터 일단 객관식 4점짜리부터 공통과목부터 하나씩 볼게요. fx가 a-루트 3 탄젠트 2x였을 때 자,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는 다 친구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b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탄젠트 2x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을 생각해보면 2x가 2분의 파이가 될 때 2x가 처음 2분의 파이가 되는 즉 x는 4분의 파이에서 점근선을 갖게 되는데 만약 이 b가 점근선보다 크다면 당연히 정의역이 되지 않는 값도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을 포함하게 돼버리면 범위가 포함을 하게 돼버리면 최대와 최소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b가 지금 4분의 파이보다 작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확인할 게 아니라 일단 최대와 최소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연속적인 그래프일 거고 그래서 점근선을 포함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접근해 가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x의 범위에서 2x의 범위를 구해보면 모든 변에 2배를 하면 되겠고 탄젠트를 취하면 점근선을 넘지 않을 것이므로 증가하고 있을 것이고 탄젠트 2x와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하겠죠. 탄젠트 2x의 값은요.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2x는 자 부동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2b 요 값은 마이너스 루트 3배를 하면서 요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배를 하면 3이 돼야 되겠고 양변에 a를 더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3 이하 a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2b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최대와 최소가 마이너스 3과 최소가 3이고 최대가 7이라고 하였으니 a는 4여야겠다. a가 4라면 루트 3 탄젠트 2b가 1이어야 되겠죠. 탄젠트 2b는 루트 3분의 1이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2b는 6분의 파이여야 한다. b는 12분의 파이로서 문제 조건도 잘 만족하게 되겠죠. a, b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둘이 곱하여서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실전에서는 점근선을 체크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문제에서 최대 최소 존재한다 했잖아. 그러면 빨리 점근선을 포함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 뭐다? 증가함수다. 근데 마이너스 달려있네? 감소함수다. 감소함수니까 제일 끝값 넣으면 최소, 끝값 넣으면 최대. 하나하나 이걸 정리하는 것보다는 너 대입하면 최대구나, 너 대입하면 최소구나 해서 빠르게 연립하여 A, B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입니다. 두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자, 두 곡선과 Y축 Y축은 그냥 X는 0이라는 직선을 그 다음에 오른쪽은 X는 2로 막혀 있다는 거죠. 0과 2 사이를 적분해라는 겁니다. 누구를? 두 곡선 사이를. 자, 두 곡선 사이를 적분할 때는 둘이 빼서 하나의 함수를 만든다. 둘이 빼면요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K라는 어떤 하나의 함수가 Y축, 지금 문제 Y축은 X는 0과 X는 2, 그 사이니까 자, 둘이 빼서 만든 하나의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자, 그림에서 쌤이 세제곱에서 뺐으니까 처음에 음수였다가 그 다음에 양수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HX는. 자, 근데 앞쪽 넓이를 A, 뒤쪽 넓이를 B라고 했네. 다시 X는 0과 교점 사이의 넓이를 A, 교점과 X는 2 사이의 넓이를 B라고 했네. 근데 넓이는 같대요. 자, 넓이가 같은데 너는 값이 음수, 너는 양수. 네, 같은 넓이네. 그렇다면 0부터 2까지 이 HX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 됐지?
자, 문제 빠르게 체크해 줍니다. 0부터 2까지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k를 적분하여 0이 되는 거 계산해 주면 k값 확인할 수 있겠죠. 계산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k는 3분의 14입니다. 다시 한번 그 교점을 찾고 함수의 각각을 구해서 넓이를 찾고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곡선이 주어져 있다. 그럼 빼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고 하나만 생각하자. 그 다음에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은데 부호가 다르더라. 그렇다면 한 번에 접근했을 때는 값이 0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네, 11번입니다. 살짝 안 맞네. 자, 여기서 뭐 똑같은 값을 가지는 이렇게 A, B, C를 그어서 이거 왜 이래? 자, 똑같은 호의 길이를 가져야 되나요? 같은 값을 가지는데 이 값을 우리가 세타라고 해보고 선생님께서 요 길이 두 개를 같은 길이일 테니까 X라고 합시다. 자, AB는 5였고요. AC는 3루트 5, AB는 7이었다. 그 다음에 너 각은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원의 반지름 길이. 여러분, 원에서 반지름 길이 물어보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이야. 원에서 반지름 길이 물어보면 사인 법칙이야. 그럼 우리는 사인 세타분의 x를 찾자. 물론 너분의 너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이 각분의 저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을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언급한 각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너의 길이가 같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자, 보통 사인 법칙은 넓이, 즉 원의 넓이, 반지름의 길이 찾거나 할 때 사용이 많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각이 주어져 있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고요. 실제 그런 데서 이제 관계식을 통해서 값을 계산하고 찾는 것은 코사인 법칙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x제곱이라는 것은 요 삼각형에서 보면 5의 제곱 더하기 3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 5 3루트 5 코사인 세타죠?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에서 보면 3루트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2배 3루트 5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두 개의 식이 같은 값이니까 연립하여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우리 사인 세타가 지금 필요하죠. 그래서 사인 세타도 미리 구해놓읍시다. 분모는 같고 r제곱에서 x제곱 뺀 다음에 루트 씌운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항상 해주셔야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물론 이런 도형에서 길이 구하는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예각을 사용하니까 여기서 양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상 네가 양수가 아닐 수도 없고요. 코사인이 양수니까 사인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원안에서 주어진 각이면 원주각은 180도를 넘을 수 없으니 반드시 양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값도 요거 코사인 대입해서 x도 체크해줘야겠죠? 체크해주면 x는 루트 10이 나옵니다. 요런 계산 과정은 조금만 좀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 r은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2배의 루트 5분의 1분의 루트 10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루트 2분의 5가 되겠죠. 됐죠? 자, 다음 12번 문제를 보면 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n과 마이너스 1과 n 사이에서 절대값 fx는 절대값 6배 x-n 더하기 1 x-n의 절대값이다. 이 문제가 빨리 찾으려면 얼마든지 빨리 찾을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fx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정수에서 n-1과 n이 곧 너 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fx라는 그래프는 정수와 정수 사이는 반드시 x축과 만나고요. 정수와 정수에서는 x축과 만나고요. 근데 절대값이 붙어있는데 최우창에서 6이긴 한데 어떤 공류를 가지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하겠죠. 근데 이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려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빠르게 해석을 해보자. gx는 2부터 x까지, 죄송합니다. 0부터 x까지 ft dt에다가 빼기를 x부터 4까지 ft dt를 빼기로 했어요. 자, 역시나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간 함수가 또 이렇게 수능에 나왔는데, 요거는 해석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지금은 원래는 두 가지지만 지금 하나 더 있으니까 x가 0이거나 4일 때, 즉 너가 0이 되는 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미분하면 g'x는 너 fx가 되고, 너는 아래 끝인 x가 들어가야 되니까 빼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플러스 fx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게 미적분 과정을 하는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느껴지거나 뭐 당연하지 이렇게 될 텐데, 문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는 a가 x까지, 다시 a부터 x까지 ft dt는 자주 다뤄봤더라도 너를 미분하면 fx가 되고 이런 거 자주 다뤄봤더라도 네가 아래에 있는 건 좀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적분 한번 했다 치면 라지 ft에다가 4 넣고 x 넣은 거니까 라지 f4 마이너스 라지 fx고, 이걸 미분했으니 당연히 네가 스몰 f가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던 마이너스랑 곱해지면서 플러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고, 너를 치환해서 4부터 x까지로 바꾸는 거죠. 아래 끝과 위 끝의 자리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이걸 미분하면 스몰 fx니까 거기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해가 됐다면 g'x라는 도함수가 2fx더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gx는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가진다. 그러면 실제 최소값이 끝값은 아니니까 아마 극소일 거예요. 극소일 거니까 g'2는 0, g2도 0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순히 최소라고 해서 무조건 극소냐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fx는 연소함수입니다. 뾰족할지언정 연소함수고, gx의 도함수인 fx는 연속이므로 g는 일반적으로는 미분 가능하다, 또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최소값이다. 근데 그게 끝값은 아니야. 양 끝값이 0이나 4는 아니야. 그럼 2에서 극소였으니까 최소였을 거다. 극소였으니까 미분 가능한 gx가 극소값을 가져요. 그럼 그 값에서는 미분계수가 0일 거다.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2f가 0인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f는 0 지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극소였으니까 감소하던 게 증가로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도함수가 음수였던 게 양수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음수였던 게 양수로 바뀌어야 된다.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g2가 0이다를 조금 더 해석해보면 x에 2를 대입하면 0부터 2까지 ft dt와 2부터 4까지 ft dt의 차이는 0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둘의 넓이가 지금 같다라는 건데, 그럼 이런 거지. 너의 넓이가 같다? 아니야. 적분한 값이 같은 거야. 이미 네가 음수고 양수니까 똑같이 음수고 양수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거야. 됐지? 자, 이미 다시 내가 음수고 내가 양수가 같아지려면 너도 음수를 가져서 0 되고 나도 양수를 가져서 0 돼야 돼. 다시 한번. 만약 내가 음수잖아요? 그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은 음수 2개, 마이너스 2개의 음수다, 맞지? 그럼 네가 음수를 가져도 이는 0밖에 안 되지. 같은 음수 값으로 같아질 수가 없죠. 따라서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0부터 2까지 적분한 것과 2부터 4까지 적분한 게 같아지려면 나도 양수고 너는 음수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어야 된다. 됐죠? 자, 문제는 2분의 1부터 4까지 적분하면 요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부터 4까지 뭐 그냥 적분하면, 제가 0부터 1까지 적분해 볼게요. 제일 간단한 함수니까 0부터 1까지 fx는 어떻게 돼? 6배의 절대값, 양수죠 지금은. 6배의, 미안합니다, 위로 블록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야? n에 1 넣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네.
적분 공식 외워두면 좋겠다. 따라서 6분의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6 곱하기 1 빼기 0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1이네요. 다시 이 봉우리 하나의 넓이가 1이라는 거야. 너는 뭐 똑같은 넓이인데 5가 마이너스겠죠. 너는 그리고 이거의 절반만큼이니까 2분의 1이겠죠. 대칭축 기준으로 절반이 될 테니 2분의 1이 될 거고 2분의 1부터 4까지 fx를 계산해 보시면은 양수 2분의 1에 음수 1 더하고 또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물론 이제 문제를 그냥 잘 해석만 해봐도 g2가 0이라는 조건, 그냥 네가 최소였다는 조건, 그러니까 그 전에 0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같은 0이거나 더 음수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걸 해석해보면서 저 gx를 생각해보면 아,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구나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역시나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된 함수라면 요런 거 미분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넓이 공식을 사용했는데 혹시 넓이 공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꼭 기억해 두신 건데 6이 아니고 a 대의 x-알파, x-베타를 적분하게 되면 자, 실제로 a가 양수면 알파와 베타 사이를 지난다. a가 양수면 이 값은 음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고요. 6분의 a에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서 세제곱입니다. 왜 그런데요? 왜 그러기는 저거 전개해서 적분해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전개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수준이야. 여기서 보통은 넓이면 절대값을 붙이게 되고 여기서 얘는 항상 양수의 값을 유지하니까 마이너스를 떼고 여기 절대값을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넓이다 해서 그냥 절대값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위에 있으면 양수니까 플러스, 밑에 있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될 따름이죠. 그거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13번.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12제곱에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이상의 n의 개수, 이렇게 fm이라고 했습니다. 뭔 말이야 이게? 자, n제곱근 m의 12제곱이다. 그러면 m의 n분의 12제곱인데 이게 정수여야 되는데 어차피 m은 자연수잖아? 그럼 뭐야? n분의 12도 정수인가? 심지어 자연수여야겠죠. 정확하게는. 그러면 너다 m의 그 정수의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되면서 자연수 제곱이 되면서 자연수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심플하게 n은 12의 약수여야겠네. n은 12의 약수여야겠네. 근데 또 문제에서 언급하기를 12의 약수긴 한데 또 뭐는 안 된대? 1은 안 된대. 왜? 그거 보면 2 이상이 자연수로 돼 있잖아. 그럼 1을 제외한 2 이상이 약수여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것도 그런데 m이 제곱수면 어떻게 하냐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n은 12의 약수여야 돼. 근데 m이 또 제곱수면은 또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 나눠야겠다. 문제는 그런 fm의 값들을 2부터 m은 2부터 9까지의 합이니까 2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 제곱수인 것과 세제곱수가 있다면 세제곱수도, 4제곱수가 있다면 4제곱수도 체크해주고 그렇지 않은 제곱수가 아닌 애들을 또 따로 체크해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곱수가 아닌 거 2, 4, 5, 6도 참고로 소수는 아니지만 제곱수는 아니죠. 2 곱하기 3이잖아요. 7, 8, 9는 아니네요. 이 5개의 수에 대해서는 진짜로 n이 12의 약수면 되겠습니다. 그럼 12의 약수라는 건 중학교 1학년 내용 아닙니까? 1씩 더해서 곱하면 6개인데 하나 빼야 되겠죠? 왜? 1은 안 되니까. 그런 게 5개 있다. 일단 25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m이 제곱수면요. 4라든지 9라든지. 그러면 m이 제곱수니까 어떤 수의 제곱수에다가 n분의 12제곱인 거니까 어떤 수의 n분의 24제곱이다. 따라서 n은 24의 약수겠네. 자, 24의 약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4 곱하기 2. 근데 하나 빼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1은 안 됩니다. 그런 게 2개 존재합니다. 14라는 값을 가지겠고 세 번째 m이 8이죠. 세제곱수 유일한 숫자고 마지막이죠. 자,
자, 그러면 어떤 수 8, 2의 세제곱이니까 네, n분의 12제곱. 역시나 또 n은 36의 양의 약수여야 되겠다. 그러면 너 네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3에서 하나 뺀 거 8개가 되겠네. 너를 다 더하면 이게 F2가 5, F3도 5, F6도 5 해서 뭐 이렇게 계산한 결과라고 되겠네요. 그죠? 다 더하면 47이 됩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gx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바로 이렇게 작성을 좀 해보면 y는 x입니다. 마이너스 1과 또 x가 1보다 클 때는요. 이런 그래프가 뭐 그려져야 되겠네요. 자, fx는 뭔지 잘 모르니까 뭐 그냥 뭐 어떤 상황 따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진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요 hx, 주어진 hx를 해석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 또 해석을 했더라도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쉽지만은 않은 보기였고 특히 디귿 보기가 정확하게 체크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x 더하기 t였고요. 곱하기 리미트 t가 2 플러스 g x 더하기 t였습니다. 자, hx는 x에 관한 함수이고 t가 지금 극한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쉽게 좀 생각하면 x라는 값이 정해지면 x는 그냥 어떤 변수로 주어질 거잖아. 숫자로 주어질 거잖아. t가 0이 플러스니까 너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gx의 우극한. 그러니까 x 플러스에서의 그때 극한값. 근데 사실상 gx는 연소함수라면 그냥 그때 함수값 쓸 거고 지금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처럼 끊어져 있는 곳이라면 우극한을 선택하겠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너는 2 플러스니까 g x 더하기 2의 플러스 따라서 x 더하기 2라는 곳에서의 우극한 값을 선택한다. 역시나 그 점이 연속인 점이라면 그냥 x 더하기 2를 함수값을 쓰면 되겠고 얘처럼 끊어진 곳이라면 다른 값을 선택해야 되겠죠. 아예 이 함수를 좀 분석해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 이래도 아직 감은 안 와. 그래도 문제에서는 배려를 좀 해서 기억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을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H1이라는 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할게요. G1 플러스 곱하기 G3 플러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1이라는 점에서는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함수값과 그때 값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함수값이나 좌극하는 fx를 따라가죠. 우리는 필요한 게 우극한이라고. 그러면 x라는 것에 대응했을 때는 x는 1로 가까이 갈 테니까 너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극한 값 1. 그리고 x는 3에서는 그냥 y는 x 위에 한 점이죠. 연속이기도 하니까 3이 되겠네요. 따라서 h1은 3이다. 기억 보기는 3이네. 뭐 늘 하던 거지만 기억이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고 하면 뭐 기억은 보통 참이잖아요. 이 문제의 좀 독특한 점은 길이가 없다는 점이긴 하지만 니은 봅시다. 자, 그러면 니은을 체크하려면 일단 이 gx라는 것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표를 그리듯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떨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떨까?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많이 작으면 왜 x 더하기가 그렇잖아? 근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뭐 다 중요하긴 하지 사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하려면은 그래 범위를 좀 더 나눠야겠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가 해봅시다. 미안해 이거 좀 잘못 썼네요. x에서의 우극한과 g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을 생각해보자. 플러스 값을 생각해보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둘 다 그냥 y는 x b의 점이에요. 나도 x고 나는 x 더하기 2겠죠. x 더하기 2다. 연속된 어떤 함수겠죠. 왜? 우리 곱해서 만들어지는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 미만에서의 hx의 함수값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과 1 사이 마이너스 1 사이라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이걸 다 할 필요는 원래 없습니다. 실전에서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워낙에 조금 난이도 있는 함수라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3이면 네가 마이너스 1에 걸리네. 어쨌든 나는 마이너스 3이야. 넌 y는 x 위에 점이니까. 근데 나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하니까 뭔진 잘 몰라도 fx를 선택해야 되고 그 함수에서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보다 커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요. 마이너스 3보다 커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요. 여전히 나는 x 위의 점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냥 뭐야 x 더하기 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뭔진 잘 몰라도 fx라는 거 위에 있어야 돼. 정확하게는 fx라는 점에서의 우극한 값인데 어차피 fx도 연속인 함수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다항 함수니까 둘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x fx가 너의 함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속이려면 너의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한 뭐 너잖아. h의 마이너스 3에서 좌극한 너에다 마이너스 3 넣는 거죠. 3이네요. 너랑 이게 같아야 되느냐? 같아야 되죠. 그래야 연속이지. 또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이런 실수 맞나? 자, x에다가 2 더해놓고 우극한인데 함수값이니까 그냥 fx 더하기 2가 맞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뭐 똑같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려면 f-1이 일단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f-1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지금 꼭 그래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연속은 사실 확정되지 않는 겁니다.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어야지 그게 가능한데 확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 니은보기는 이미 틀렸죠. 근데 다시 1 체크하려고 하는 건데 마저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요 gx 플러스 1은 우리가 fx 플러스 2지. 여기 이렇게 되겠고 gx 더하기는요 2를 더해주면서 1보다 커지니까 y는 x 위에 x 더하기 2라는 값이 되겠고 반대로 x 더하기 2에 fx를 곱한 게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아까 해봤죠? x가 1일 때 요거죠. g1 플러스 그럼 나는 1 플러스 나는 3 플러스 둘이 곱해주면서 3이 돼야 돼. x가 1보다 클 때는요 x가 1보다 크면 그냥 나도 x인데 x 더하기 2죠. 그래서 x 곱하기 x 더하기 2. 따라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또 함수값 뭐야? x가 1로 가까이 가도 함수값 어떻게 돼? 3이죠? 연속이지만 3f1이 3이 되려면 f1이 1이어야 된다. 즉 이 gx라는 gx가 아니라 hx가 연속이 되려면 gx 자체가 마이너스 1에서는 1, 마이너스 1, 1에서는 1 원래 gx가 연속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잖아. fx의 그래프에 따라서 얼마든지 gx는 불연속일 수 있기 때문에 hx가 연속이라는 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보기는 틀렸고요. 자, 그럼 디귿보기는 요 그림에서 요 식에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 fx면 조금 더 자세히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에서 감소. 결국 fx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g-1은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다항함수 fx가 요렇게 감소하는 모양으로 감소해야지. 자, 감소하는 모양으로다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소한다잖아. 그럼 hx는 생각을 해볼까? hx 보라색 잘 보이나요? 자, hx는 어떤 구간에서 x가 마이너스 1과 1인 구간에서 이 함수라고 생각해볼게. x 더하기 fx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뭐라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구간에서 자, 근데 여러분 x 더하기 2를 곱한 함수도 어떻게 감소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미분해보면 되죠. 요거 미분하면 fx 더하기 x 더하기 2 f 프라임 x네. 자, 생각해보자. fx 지금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감소한다 그랬으니 fx 자체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함수일 거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에 2를 담으면 너는 양수. 근데 f'x는 음수죠. 왜? 문제에서 감소한다고 했잖아. 다시 문제에서 fx가 감소한다라고 했잖아. 감소하면은 그때 도함수는 음수여야 한다. 조금 더 하면 0 이하인데 뭐 그냥 0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음수. 그래서 너 곱해지면 음수. 따라서 너도 음수. h'x 음수네. 그럼 hx는 감수.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가장 작은 값은 1일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1 넣으면 3f1이야. 그래서 hx는 3f1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f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럼 너 뭐야?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오우씨 적당히 작은 음수다 이거지.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다시 한번 보자. hx는 마이너스 1과 1 이상에서 감소해서 3f1이라는 값을 가진대. 가진다고? 아니지. 못 가지잖아. 최소값이 아니잖아. 왜? 범위 안에 없으니까. 자 다시 h1은요 갑자기 뜬금없죠. 우리 기억에서 구해보기도 했다. 3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3이에요. 이런 거야. hx는 이미 불연속 함수고요. 이미 불연속 함수고요. 다시 이미 지가 연속 함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hx도 이게 hx인데 hx도 불연속이고요. 불연속인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건 3f이다 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수학적 정의로는 함수 값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따지면 3f1은 여기 비어있다. 1,3f1은 비어있다 이거예요. 얘는 갖지 못하는 값이고 h1은 실제로 뭐야? 1,3이다 라는 거죠. 심지어 그 다음 증가하고 있죠. 어쨌든 너는 최소값이 아닌 거죠.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너는 최소값이 아니에요. hx는 3f1 즉 사실상 h1인데 h1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연속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너는 좌극한 값 같은 거지. 3f1이라는 아주 작은 값에 점점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3f1이라는 적당히 작은 값에 가까이 가고는 있지만 가까이 갈 뿐이지 그게 최소값은 아니고 최소값은 자 그때 함수값은 갑자기 3이니까 실제 최소도 아니죠. 그래서 너는 최소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자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자. 어떤 x가 m보다 크다라고 하면 x는 m보다 크다. x의 최소값은 m이다 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x는 m보다 크면 컸지 너의 최소값이 m이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최소값을 가지려면 최소값의 정의 자체가 x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 중에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함수값이지. y는 x라는 함수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f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너가 m보다 크대. 그럼 이 fx가 실제 m에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m이라는 값을 내 집합의 원소로는 갖지 않기 때문에 치역의 함수값의 원소로는 갖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이 아닌 거예요. 넌 최소값이 아닙니다. 최소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보기까지도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지 못하고 선생님 근데 다른 구간에서 최소값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조금 더 완벽하게 풀이하려면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뭐 사실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설령 만약 왼쪽에서 계속 작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 작아지면 결국 최소값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보기를 좀 잘 해석해 줄 수 있느냐. 근데 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 그 최소값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좀 아쉽지 않아요? 임마 이거 야 하나 때문에 최소값이 없다 하니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거 표현 대신에 미니멈이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최소값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한값 이런 표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시거나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싶다 하시면 나중에 수학과에 진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 자, 15번. 원래 지울 때 잠깐 멈추고 했었는데 그냥 빠르게 지울게요.
자 15번.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이 조건은 나중에 좀 필요가 하긴 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인에 대해서 A9라는 항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 이게 문제잖아. 자 7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조건들이 막 나와 있어요. AN 플러스 1은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7항은 40이고 다음 항은 그 전에 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바뀌는데 앞에 두 개 더해서 만든다. 언제? AN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아니야. 이거 문제 다 쓰냐. 자 하여튼 그 다음 앞에 게 3의 배수라면 3으로 나누어서 깔끔한 자연수 정수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연수인 애들을 더할 거니까 아마 AN 플러스는 커지는 느낌이겠지. 누가? 앞에 게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근데 앞에 게 3의 배수면 오히려 3분의 1배 하면서 작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 목표는 A8이랑 A9. A9가 목표잖아요. 그리고 7은 뜬금없지만 가르쳐줬습니다. 40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한두 개 정도는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5개 항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A9가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가장 키포인트는 누구야? 이 식을 활용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활용해야 되는 건 이거잖아. A7이라는 건 뭐 둘 중 하나잖아요. A6에다가 A5 더한 거다. 뭐 3의 배수가 아니면 아니면은 3분의 1배를 해라. A6에다가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면 뭐가 중요해? A6이 중요한 거지. A6이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니까 쌤 이거 나눠볼게. 그래서 첫 번째 A6이 3의 배수인 경우 그 다음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인데 뭐야? 나머지가 1인 경우와 나머지가 2인 경우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봅시다. A6이 3K야. 그럼 여러분 A6이 3K면 지금 요 노란색은 여기를 선택하는 거다 맞지? A6은 3K야. 따라서 3K에 3분의 1배 한 게 A7 40이에요. 다시 전으로 돌아갈 땐 세배하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A6은 3K K가 40인 거죠. 그래서 A6은 120입니다. 여러분 A6 120 A7 40 그 다음 건 뭐야? A7이 3의 배수가 아니네. 둘이 더하자 160 A8이 3의 배수 아니죠. 160은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둘이 더하자 200 이게 A9가 가질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상당히 큰데 보기를 보면 일단 이거 최대값이겠네. 일단은 뭐 그렇다 하고 자 두 번째 3K 더하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A6이 3K 더하기 2다. 그러면 일단 위의 식에 따라서 A7은 즉 40이라는 수는 3K 더하기 1에다가 A5를 더한 거고 여러분 A5를 표현해보자면 39 마이너스 3K 아닙니까? 이거 3의 배수죠. 3 곱하기 13에 3 곱하기 K니까 3의 배수네. A5가 39 마이너스 3K니까 3의 배수네요. 자 한번 써볼게. A5 이렇게 되고 A6 3K 더하기 1 A7 40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뭐야 이거? 3의 배수라고. 3의 배수면 A6은 어떻게 만들어? 여기에 3분의 1배에서 만든 거예요. 따라서 13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 거지. 둘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3K 더하기 1이 13 마이너스 K와 같아야 되니 K는 3이 되겠고 K에 3 넣으시면 이거 30 이거 10 니 꼴랑 40 뭐 A8은요 둘이 더한 거죠 50 니 둘이 더해도 그거 아니네 9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90인 상황이 나오겠습니다. 뭐 야가 최소는 아니겠죠. 답이 없잖아. 자 선생님 답 보고 찾는데 답 보고도 찾을 수도 있겠죠. 필요하다면. 자 그 다음은 A6이 3K 더하기 그럼 이게 뭐 답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그러면 역시 보라색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너를 따라간다. 40이라는 값은 3K 더하기 2에다가 A5를 더한 것이었고 그럼 A5는 38 마이너스 3K. 자 헷갈리실까 한 번 더 써드릴게요. A5, A6, A7 A7은 40이었고요 A6을 3K 더하기 2라고 한 상황에서 너 3의 배수 아니니까 둘이 더해서 너 됐다. 그럼 둘이 빼서 38 마이너스 3K. 근데 여러분 A5도 3의 배수가 아니죠.
얘는 3의 배수면 38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너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A4가 뭐겠어? 여기서 이걸 뺀 거겠지. 다시 한번 A6에서 A5를 뺀 거겠죠. 다시 한번 너랑 너 더해서 A6이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6K-36이네. 너 3의 배수네. 3의 배수면 그 다음 거는 3으로 나누어라. 2K-12 둘이 같아야 되니까 열림에서 풀면 K는 10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값 찾아볼게. K에 10대 1 하시면 8. K에 10대 1 하시면 32. A7은 40. A8은 10대 1 하시면 8이었고요. 10대 1 32였고요. 둘이 다 하면 72죠. A8이 3이 있으니까 3으로 나눠지면서 값이 확 작아지. 네가 최소겠네. 자, 따라서 세 가지 경우 모두 확인해 보니까 200과 24였습니다. 사실 있잖아. 쌤은 실제로 혼자 먼저 풀어볼 때는 어떤 식으로 좀 했냐면 줄대로 좀 가볼게. 너 3K 더하기 40이지. 근데 이거 뭐야? 3의 배수에다 40도에서 3의 배수 아니지. 지금 둘이 더하기 3K 플러스 80이야. 너도 이게 둘이 더하면 3K 플러스 41이지. 너도 3의 배수 아니니까 결국에 또 둘이 더해서 3K 플러스 81이야. 둘이 더하면 3K 플러스 42. 근데 니는 뭐야? 3의 배수잖아. K 플러스 14가 되겠지. 여러분 K가 자연수예요. 딱 봐도 네가 제일 작다. 맞지? 이거 되는 R을 일단 먼저 찾아서 최소 짝끼고 선생님 그러면 최대는 야보단 야가 크니까 야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야는 3의 배수에서 시작했잖아. 얘는 뭐가 더해져서 얘가 된 거니까 40보다 작은 수일 건데 얘는 큰 수예요. 방금 실제 직접 확인해 보니까 120이라는 지 혼자 큰 수 나왔죠. 나머지는 기껏해봤자 K에 3 넣으면 30이고 뭐 얘는 뭐 8밖에 안 되고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네가 120 되면서 가장 크다. 너가 제일 큰 값이다. 그거 빨리 확인해 주면은 답을 최소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더 빨리 푸는 것보다는 수능 문제는 정확하게 푸는 게 먼저고요. 빨리는 3점짜리랑 쉬운 4점에서 빠르게 계산할 부분들 빠르게 체크해 주면서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정확하게 경우를 나눠가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공통 20번. 20번은 뭐 시각, 속도, 가속도 이런 문제였는데 자, 0과 2 사이에서 VT는 뭐야? B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였다. 요 그래프 정도는 빠르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죠. 2T 제곱 T 마이너스 4니까 0에서 접하고 4를 지나는데 뭐 실제 0과 2 사이니까 뭐 이쯤에 숨겨져 있는 음수의 값을 가지는 그런 게 되겠네요. 속도가 음수입니다.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T가 2 이상일 때는요 AT 가속도가 6T 플러스 4였다. 여러분 가속도를 적분한 것이 VT 속도가 될 건데 속도는 3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2초에서의 그때 뭐 상수항 있겠죠. 이거 어떻게 정하느냐? 문제에서 뭐야? 수직선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속도 가속도 여러분 당연하지만 속도가 점프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빨라지거나 갑자기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2에서의 함수값과 너의 2에서의 함수값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지. V1로 계산을 해보면 16-16이라는 건 여기에 2를 대입하시면 12 더하기 8 더하기 C여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0이다. C에다가 마이너스 20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0부터 3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해야 된다. 그죠? 자,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는 속력을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붙여서 적분하셔야 될 거고 0부터 2까지는 저 속도를 사용해야 되겠죠.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제곱인데 여러분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특히 너는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붙여서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야 되겠고 2부터 3까지는 요 함수를 적분해야겠죠.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인데 선생님 얘는 양수인가요? 요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얘는 뭐 위에서 음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뭐 절대값 써놨는데 제가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면 되겠고 너는요? 너요? 얘는 속도가 뭐지? 양수인가? 양수일 것 같은데? 자, 같은 데는 좀 그렇고 자 2 대입하면 0이잖아. 속도 2 대입하면 0이잖아. 마이너스 20은 첫째 항이지. 얘는 2초부터 시작하니까 2 대입하면 V 0이에요. 0. 0이니까 속도가 0인데 가속도가 양수지. 속도 증가할 거 아니야. 속도 양수죠. 그래서 너는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음수였고. 그래서 너의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네요. 요거 적분해서 계산해주면 되니까 따로 계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로는 17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8에 8 마이너스 붙인 거고 얘가 9가 나와서 답은 17. 20번도 꽤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1번도요. 21번도 여러분 n 빼기 전의 함수를 한번 생각해볼까? 3의 x 더하기 2제곱 걔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지. 조금 그래프가 이상하긴 한데 0,9를 지나고요. y는 3의 x 더하기 2제곱을 생각해보자고. 여기는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있겠죠. 그 다음에 x축에 점근하고 있겠네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래프는 로그 2에 그거를 생각해보면 x는 마이너스 4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마이너스 3,0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 네 아까 왜 튀어나와? 그러면 안 되지. 점근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다. 그지? 여러분 물론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네가 맞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면요.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로그 2의 1이잖아? 뭐야? 접하네. 접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접하는군요. 선생님 접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물론 정말 정확하게는 계산해봐야 알죠. 만나는 건 확실하고 접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실제 그 교점을 2개 가진 건지는 저도 모릅니다. 해봐야 알죠. 실제로는 교점을 2개 가질 것 같습니다. 위치 다르잖아요. 자 어쨌든 뭐 fx는 t에 서로 다른 얘를 n만큼 빼놓고 이제 얘를 n만큼 내리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맞나? n만큼 빼서 절대값 씌워서 뭐하자? 위로 다 접자 이거. 여러분 야야 뭐 어쨌든 간에 보라색 그래프 보시면 그냥 x축 통과하고 가. 네 n만큼 내려도 결국에는 뭐 x축 언젠가는 통과하고 접히면은 그냥 이렇게 돼요. 물론 얘는 실제로 0 이상에서만 그려져야 되니까 네가 음수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아니면 양수에서 접히느냐의 차이가 있겠지. 다시 보라색 너는 음수까지 내려와서 접히면 이렇게 올라와서 뾰족한 모양이 생길 거고 그렇지 않고 양수인 이런 적당한 곳에서 그려지면 그냥 뭐 0 이상만 그리는 거니까 접히든 말든 상관없이 여기만 그려져 있겠죠. 그런 상황이고 주황색 그래프는 n만큼 내려오면서 반드시 x축이랑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요. 반드시. 왜? 이미 x축의 점근선이 0이었는데 점근선이 마이너스 n이 되면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x축이 만나는데 이렇게 접해 올라가면 역시나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래프가 되겠지만 네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그냥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접해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쌤이 적당히 평행이동에서 한번 그려봤다라고 쳐보자. 얘는 원래 0,2 지났던 애인데 이만큼 내려가죠. n만큼 내려가죠. 다시 n만큼 내려가는데 잘 봐요 여러분.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질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t의 교점이 최대 4개까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얘가 너무 덜 내려가서 그냥 이렇게 그려지고 말아버리면 왼쪽에서 내 올라갔다 지랄하고 이렇게 해서 2개 만나더라도 니 뭐 그래봤자 하나밖에 더 만납니까? 자 봐. 왼쪽 그래프는 최대 2개
많이 해봤죠. 2개. 오른쪽에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접어야 저 겨우 최대 2개. 따라서 4개나 만들려면 니도 2개 나도 2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야? 오른쪽 보라색 그래프는 확실히 내려갔다가 접혀 올라와야 돼요. 자, 다시 확실히 E-n이 내려갔다가 실제로는 절대값 덕분에 접혀 올라와서 여기 있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 자, 왼쪽 주황색 그래프도 너무 많이 내려가면 안 돼. 너무 많이 내려가서 9-n이 음수가 버리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올라와서 접히고 주랑게 그려지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9-n도 적당히 그냥 양수인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절대값이어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돼야지 y는 t라는 어떤 임의의 직선 또는 그런 직선 t의 어떤 값 t에 대해서 교점이 4개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9-n은 뭐야? 양수에 있어야 돼. 색깔이 섞였네. 자, 9-n은 양수여야 돼. 0이어도 안 돼요. E-n은 음수여야 돼. 따라서 이거 종합하면 2보다 큰 n은 9보다 작아야 되고 3부터 8까지의 자연수의 합이고요. 1부터 8까지 자연수의 합이 36인데요. 여기서 1과 2의 합 3을 뺀 거랑 같다. 33. 계산은 어쨌든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웃긴 게 왜 이런 건 계산해주면서 저런 거 안 해줘? 힘들잖아. 자, 그 다음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좀 그렇네. 적분 계산 안 해주면서 저런 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쓱쓱 쓰고 넘어가고 막 못 돼요. 빡시다. 자, 그 다음 22번.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22번이 가장 난이도 있지 않았나. 오히려 30번 이런 거는 계산이 조금 있었지언정 많이 봤던 유형인데 얘도 뭐 처음 보는 유형이다 이렇게는 좀 그런데 이게 공통에 나왔다는 게 조금 쉽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수투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 함수는 다항함수라고 할 수도 좀 없고 그래서 보니까 실제 문과를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좀 수학2에 깊이 있는 공부를 좀 못했으면 22번 같은 걸 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22번을 좀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낸 건 사실이겠지만 공통 과목인데 이렇게 낸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려운 문장들이 많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x3제곱 더하기 블라블라인데 그렇다고 문자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쓰기에는 일단 3개씩이나 하는 건 좀 하고 싶지 않다. 일단 한번 좀 더 읽어보자. 그래서 연속인 함수 gx가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입니다. 연속인 함수 gx가 보통은 그냥 조건에 하나 정도로 주어지거나 연속이니까 불연속인 공간에서 뭐 어때야 돼? 해서 값을 하나 구할 때 쓴다든지 정도의 조건이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가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fx는 f1에다가 x-1 f' gx를 곱해서 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무슨 말이고? 그 다음에 gx의 최소값은 2분의 5다. 그것도 좀 중요한 표현이고 마지막에 그거는 뭐 fx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할 때 필요한 수준이었겠네요. 근데 여러분 x1, x2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자. fx에서 f를 떼고 양변을 x-1로 나누면 근데 양변을 x-1로 나누려면은 x가 1이 아니라는 조건 정도는 달아줘야겠죠. x가 1이 아닐 때는 저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x-1분의 fx 빼기 f1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f1이라는 점과 곡선 위의 임의의 점 x, fx 사이의 기울기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그게 f'(gx) 어떤 gx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최종에서 양수인데
계속 증가하는 수도 있겠지만 뭐 평범한 어떤 극대극소를 갖는 f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1,2 여기쯤 또는 저기쯤 어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문제에 gx의 최소값이 2분의 5 이런 얘기 있으니까 약간 x는 1이 좀 왼쪽 편 어딘가 있다라고 보자.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 임의의 공간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막 1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극대고 극소고 나눠서 다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 있다 치자. 여기 있다 치자. 그러면 어떤 점 x, fx 사이에 평균 변화 이런 이 노란색 직선이 기울기잖아. 그럼 너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은 요 파란색 그래프 위에 이런 점이니까 네가 gx거나 아니면 네가 gx여야 된다고 봅시다. 왜 약간 그 안 평행한 것 같죠? 자, 하여튼 x 중에 이런 x 있을 수 있죠. 이런 x 있을 수 있습니다. 색깔 이제 슬슬 맞춰볼게. 일단 주황색이랑 평행한 건 너랑 너겠냐? 뭐 극대극소겠고요. 그때 점은 여기 뭐 여기라고 보고 녹색은 뭐 여기쯤 어딘가 이렇게 돼서 여기 x 또는 뭐 여기 있는 x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점과 또 평행한 접선은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주어져야 되겠네. 여러분 이런 거야. gx는 둘 중 하나야. 여기서 이렇게 변하고 있든지 아니면 저기서 이렇게 변하고 있든지. 왜냐? 자, 노란색이었을 때는 좀 섞였다. 노란색일 때는 파란색입니다. 한번 덧칠할게요. 노란색이었을 때 접선 이었을 때 gx가 되다가 주황색일 때는 저기 있는 gx 됐다가 녹색일 때는 다시 여기 오거나 다시 저기 달려있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불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안 되니까 연속인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변할 거면 여기서 변하고 여기서 변할 거면 여기서 변해야 돼. 그런 느낌으로 가져야 돼. 자, 근데 이쪽 편이 gx라고 해보면 x 값이 작아질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x, fx가 여기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접선이 아니고 1,f1과의 연결한 선은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접하는 점 여기 있잖아요. 그럼 결국 gx는 1보다도 더 작아지고 계속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gx의 변화는 여기 있어야 돼. 왜? 문제에서 최소가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가 여기 있더라도 이 접하는 기울기랑 이 평균 변화의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gx 선택하면 괜찮다는 얘기야. x가 점점 작아지더라도 gx는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을 가지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최소일까? 이 gx가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언제 최소일까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느낌이죠. 하나 더 그릴게요. 1,f이 여기 있었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fx의 근 접선일 때겠죠. 여기 요 점이 x, fx라고 한다면 자 또는 x가 1일 때도 여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 x, fx가 여기라고 한다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거 너와 넌데 너는 안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기니까 요 점이 곧 최소값이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gx의 x가 아니라 gx가 최소값이 2분의 5니까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5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f 2분의 5겠죠. 자, 다시 한번 gx라는 것은 x가 이렇게 쭉 변해갈 때 그때 만들어지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인데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데 왼쪽 편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최소값 조건 때문에. 그래서 연속이니까 왔다 갔다 걸릴 수도 없고 최소값 조건 때문에 왼쪽은 아니니 오른쪽에서 변해가게 될 거고 이때 언제 최소냐? 접할 때의 모양이다. 물론 fx가 어딘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1,f1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f1에서 자기 자신의 그 접선의 접점이 2분의 5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fx를 조금 깔끔하게 하나 잡을 수 있겠네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뭐 y는 mx 더하기 n 내지는 뭐 ax 더하기 b로 잡았다 하면은 fx에서 이 직선 mx 더하기 n을 뺀다면 1을 지나고 그 다음 뭐야?
2분의 5라는 점에서 접하는 모양의 함수가 되겠고 fx의 최소값, 최고 차이 계수 1이었으니까 여기 앞에 최고 차이 계수도 1일 것입니다. 네가 fx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상 fx는 식의 모양을 알고 있고 m과 n의 값만 알면 완벽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f4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fx를 찾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주어진 저식을 이용해서 이런 내용이다. 너 접해야 된다. 연속과 최소값이라는 걸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변해왔고 그게 2분의 5라는 점이었네. 그래서 1과 2분의 5에서 접하듯이 만나는 그런 3차 함수 그래프를 만들어 주면서 가나 조건을 잘 활용한 거예요. 다 조건까지 이제 맞아보면 되는데 다의 F형은 마이너스. 이건 너무 심플하지. 여기 대입해서 하나 체크하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뭐 좋아요. FG1이 6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G1은 뭘까? G1을 알고 싶으면 X1 넣어야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1로 못 넣잖아. 우야지? 자, 우약이면요 X가 1이었다. 그럼 뭐야? 1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 지금 문제에서 fx, gx 전보다 연속인 함수야. 미분 가능한 f와 연속인 g야. 그렇다면 너는 x를 1로 극한을 취해주면요 x-1분의 fx-f1 그럼 뭐야? f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 프라임 gx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너 뭐야? f'1 너는 뭐야? f'(g1) 형 선생님 g1이 1이면 되겠네요. 야 최소값이 2분이었는데 g1이 어떻게 1이 됩니까? 이게 뭐냐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1과 같다 이거야. 같다. 그러면 니만 있어? 아니잖아. 이쪽 어딘가에도 있다는 얘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진 애가 여기 어딘가에도 있다는 얘기지. 그 값이 뭐냐를 찾아야 되겠죠. 자 다시 g는 어떤 값이다? f'1이라는 값과 같아지게 하는 그런 값이 알겠지. 자 여기서 또 미적분을 배운 애들은 뭐 변곡점이라더니 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더니 이렇게 사용을 해서 다시 좀 빠르게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뭐야? 어떻게 보면 둘이 뺀 함수는 하나의 3차 함수고 그럼 너를 접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극대였다면 2대1로 그딴 식으로 내분해. 자 다시 너와 너의 그 중점 그러니까 뭐 2대1 이렇게 내분하면 여기가 변곡점 미안해 변곡점이네. 정근선이 변곡점 맞죠? 나 이거 좀 헷갈려. 변곡점이라는 거고 이 변곡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사실 알게 되잖아요. 2대1로 내분하면 2잖아요. 그래서 너랑 너가 이렇게 뭐 사실 대칭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점의 좌표 G'이 G임은 3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그 미적분 하는 애들이나 조금 공부를 했던 애들은 뭐 빠르게 이해할 거고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군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제가 계산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서 그냥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냥 그런 G는 1 아니면 알파인데 지금 1은 아니라고 했으니 알파다라고 해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미분하자. 20 f'(x) 마이너스 m은 미분해.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2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이건 G는 뭐야? 그냥 f'1이랑 같아지는 값이야. 그래서 x에 1 넣자. x에 1 넣자. f'1 빼기 m은 1 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가 되겠군요. 좀 귀찮긴 한데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에 뭐 넣자? g1 넣자. 즉 알파 넣자 이 말이야. g1 넣자. 알파 넣자 이 말이야. 됐지? 알파 넣자. x에 알파 넣자. f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 m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2배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G를 알파라고 했잖아. F'이랑 F'Alpha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너랑 너 같아야 돼. 좌변 같아야 돼. 네가 뭐 해야 돼? 4분의 뭐야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 조금 빠르게 생략해서 알파는 1 또는 알파가 뭐야 이거? 3이네요. 알파가 3. 따라서 문제에서 G는 알파인데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3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는 3이다. G는 3이다. G는 3이다. F3이 6이다.
자, 그럼 됐죠? 이제 연립에서 단반 마저 구해볼게. 요거는 22번인데 이거 한번 해봐야지. 파란색씩 보세요. 우리가 뭐 지금 n과 n입니다. 그거 찾으면 fx 알게 되는 거고. x에 0 한번 넣어야겠지. f0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래요. 뭐야 이게? 나 이거 3이잖아.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n은 뭐야? 뭐야 이게?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25니까 넘어가면 4분의 13이네요. 4분의 13 찾았고. 그 다음에 x에 3 넣어야겠죠? 왜? 방금 했잖아. f3은 6이라고. 오케이. x에 3 넣자. f3 마이너스 3m 더하기 n은 4분의 13이었습니다. 3을 넣어주시면요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인가요? 그래서 3에다가 6 넣고 이거 정리 열심히 해주시면 n은 4분의 3 나옵니다. 다 했죠? fx는 x-1에다가 x-2분의 5의 제곱이고 더하기 m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14 따라서 f4 넣고 계산하면은 나옵니다. 10몇이었던 것 같은데 13 나오는가? 요 부분 계산만 조금 신경 써서 하면 뭐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